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을사년의 마지막 운세죠. 이제 1월 운세예요. 1월은 이제 아직 입춘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을사년이에요. 이제 사주를 간혹 볼 때 음력이냐 양력이냐 뭐냐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사주는 태양력 기준의 절기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운은 아직은 입춘 전이기 때문에 을사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가 많이 얘기했죠. 을사년에 이제 기축월. 마지막 운이 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병오년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을사기축에서 병오의 경인월로서 자고 일어나서 한순간에 헷가닥 하고 하루아침에 운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서서히 변해갑니다. 그래서 을사에서 병으로 갑자기 딱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을사의 기축월 운이 어떠한가를 잘 보시고 이제 그 병오년 경인월도 어떻게 갈지 이렇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을사년의 기축월이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를 볼 건데, 일단 이 을사년이라는 연운은요,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주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따로, 너한테 따로 이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길에서 어떤 사람이 얘한테는 초콜릿 주고 얘한테는 사탕 주고 이게 아니라고요. 그냥 여기저기서 사탕을 뿌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그런 환경에 놓였다 정도로 이제 보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을사라는 글자가 어떠냐 하면은 을목에 이제 사화가 있다는 거는 사화의 지장간 방향성을 보면은 경금이 있죠. 이 경금이라는 건 을목 기준에서 관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관이 이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에는 관을 가겠다, 관을 타겟으로 하겠다라는 그러한 목적을 갖고 진행됐던 게 이제 을사년이었는데 이 을사년에서 을목 기준에서 사화가 상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죠. 관에 대한 이슈들이 가장 대표적이다. 일단 상관이라는 것은 정관을 보고 대응하는 글자가 되어 그렇기 때문에 정관에 관련된 것들을 뒤집어 엎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오던 습관이 될 수도 있고요. 오랫동안 유지하던 뭐 집 구조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오랫동안 유지해 오던 것들을 뒤바꾸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1대1 관계보다는 단체 기준에서의 인간관계 문제 그런 것들을 겪을 수가 있고 그래서 파벌이 형성되거나 그런 양극화가 심해지는 그런 운인데 병오년은 제가 기존에 올린 그 영상들이 있죠. 병오년은 그렇게 파벌, 형성된 파벌 내부에서의 인간관계 갈등 문제가 된다. 왜냐면은 식상이라는 건 어쨌든 을사년이라는 식상은 나가는 기운인데 병오라는 비겁은요, 내재되어 있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지금 상관이 이제 계속적으로 작용했어요. 1년 동안. 그 상관의 작용력 자체가 월운에 의해서 정도가 조절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유금이 없는데 뭐 사유축으로 삼합이 되냐, 내사주에 이제 유금이 있는데 사유축이 되냐 이런 거는 얼토당토 안 되는 이제 얘기가 되는 거고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을사라는 기운이 나한테 적용된다. 근데 그 을사가 월운에 의해서 각각 조절되죠. 그 조절된 기운 자체가 나한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을사에게 있어서 기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본다면 을사라는 거는 활짝 핀 꽃이죠. 뱀으로 친다고 해도 동물로 쳐도 초록색 뱀이 팔딱팔딱 뛰어다니는 그런 형태인데 우리가 기축이라는 것은 언 땅으로 보긴 하죠. 근데 을사년 기운이 훨씬 강하기 때문에 기축이라는 월 자체를요 언 땅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겨울이라는 계절이 왔지만 을사년은 난한 기운이에요. 따뜻한 기운이고 뜨거운 기운으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을사에서 기축월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차가워졌다가 병오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고 을사년은 초반부터 빛으로 작용해서 서서히 따뜻해졌다가 서서히 뜨거워졌다가 이제 병오년을 맞이한다. 우리가 여름에 밤이 왔다고 해서 얼음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름에 한밤중에도 덥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축월로 보면 당연히 춥지만 이거를 계절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을사년을 이제 난하다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을사년은 난하기 때문에 급하다 빠르다 그래서 기축월 또한 급하게 뭔가를 하고 싶은 운이다가 돼요. 물론 의욕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을사년은 뭔가 앞으로 나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자, 기존에 했던 거 간단히 조금 다시 얘기를 해본다면은 을사년에 기해월이 왔었고, 그 다음에 무자월이 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축월이 오는 거죠. 자, 이 해자라는 수기운, 이 수기운에 의해서 을사가 이제 이 상관을 어떻게 돼요? 폐인시키잖아요. 인성으로. 그래서 기해월과 무자월은 제가 운세 영상에서도 뭐라 했냐면 특별히 눈에 띄는 뭔가가 없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막 누군가는 막 사해충이네, 뭐네. 아, 정해구나. 죄송합니다. 정해월이에요. 정해월에 막 사해충 온다고 해서 뭐 딱히 뭐 없다고 했잖아요. 그냥 을사의 방향성 전환. 누군가는 이제 막 사해충이네 뭐 한다 겁난다 막 이랬는데 전혀 그럴 거 없었다 이겠죠. 실제로 뭔 일이 있는 분들도 있었겠지만 이 정해월이랑 무자월 자체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이슈 되는 게 없다.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기축월은 뭐냐? 기축월도 크게 이슈 되는 건 당연히 없어요. 다만 어떤 차이가 있냐 보냐면은 이제 을사라는 기운이 어쨌든 식상으로 뭔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운이죠. 근데 기축이라는 글자는 뭐냐면은 그거를 머물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을목 기준에서 상관으로 가려고 하고 상관 생재하려고 하는데 이 생재, 재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하는 건 아니잖아요. 재성이라는 것은 뭐냐? 결과 인지 능력이에요. 결과 인지 능력. 자, 그러면은 난한 재성이 온다는 건 빠르게 결과를 인지하려고 하지만 기축이 왔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당장 뭔가를 하겠다. 막 이런 운은 전때 아니에요. 자, 쉽게 말해서 뭔가 성장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결과를 보고 탐색하고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십성만 놓고 보면 뭔가 앞을 향해 나가는 것 같을 거예요. 이게 뉴스를 보든 여러분 주변 사람을 보든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든 뭔가 새해를 맞이해서 병원을 맞이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라고 막 밀어붙이려고는 하겠으나 실제로 이제 두 달이라고 하는 이유는 경인월까지 포함이긴 한데 이거 뭐 가봐야 딱히 뭔가 마음만 급하고 뭔가 한 것 같은데 딱히 뭐가 된 거는 없을 거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축월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이제 병원연을 준비하고 뭐 그래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어떤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이제 일간별로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 수 있으며 뭐 어떠한 배경 운이고 어떠한 일이 펼쳐질 수 있으며 그리고 기축월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기준을 잡아서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간별로 얘기를 할 건데 일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사주에서 가장 강한 기운이 만약에 연에 있다. 만약에 내가 금일간인데 목이 연에 있고 강해. 그럼 목 중심으로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십성을 바꿔서 좀 생각해야 된다는 점은 이제 응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기운을 보시는 게 훨씬 좋고 일간별로 하는 것은 그래도 해당 기운에 대한 이해 중심으로 가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을사년 이제 기축월에 간목 일간을 먼저 딱 본다면요. 간목 같은 경우는 뭐예요? 큰 나무를 얘기하고 뭔가 한쪽에 대한 성장이 정해지면 그것만 쭉 하죠. 을목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거 하다 저거 하다 이렇게 수평 성장을 한다면요. 간목은 수직 성장이 기본 욕구예요. 그러니까 을사년도 당연히 수직 성장이 기본 욕구고 병호년도 당연히 수직 성장이 기본 욕구죠. 근데 내 사주의 주변 글자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정도 차이, 뭐 온도 차이, 편차 정도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목만 놓고 본다면 큰 나무이고 확실한 방향성을 가지고 꾸준히 뭐 그걸 위해서 달려가고 싶은 그런 운이다라고 한다면은 을사년은 이게 뭐예요? 겁재였죠. 겁재라는 녀석이 뭘 갖고 왔어요? 화라는 걸 갖고 와서 야, 너 나 따라와봐. 그러면 성장할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겁재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아, 성장하고 싶다. 뭔가 해보고 싶다. 그런 욕구가 강해졌던 이제 을사년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병으로 더 뜨거워진다는 건 내가 설기되죠. 설기된다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내가 화한테 끌려간다. 식상한테 끌려간다.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으나 해야 되는 것처럼 움직이게 된다. 그런 여건들이 생긴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기축이라는 월이 왔다는 거는 간목에게 있어서 현실 브레이크이자 현실 점검 장치로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브레이크, 현실 점검,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볼게요. 만약에 목은 아이디어잖아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겼거나 또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성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 왜냐면은 이제 목생화 되니까 내가 뭔가 발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을사년은 아직 비거분이잖아요. 비거분인데 아직 발목을 잡는다 했죠. 그래서 나는 뭔가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병원연이 오니까 추진하고 싶어. 하지만 겁재가 이제 움직이는 거에 발목이 잡힌다는 건 뭐냐면은 뭐 주변 상사나 형제나 동료나 친구나 이 겁재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과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쪽으로 빨리 달려가고 싶지만 을사라는 기운이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그 을사라는 주변 인물들이 나를 조금 억제할 수 있지 않겠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하고 싶은 건 많은데 밀어붙이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예요. 쉽게 말해서. 나는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왜 그걸 대체 막는 거야? 열받네? 막 이렇게 막 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간목일관들이 기축월에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냐라고 봤을 때 지금은요 절대 밀어붙이는 달이 아니에요. 지금은 무조건 점검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실행할 시기는 아니고 뭔가 좀 보류하고 아직 기록만 해놓자 우리가. 잘 정리해놓자. 분명히 쓰임이 생길 거니까. 그 쓰임은 어쨌든 몇 달은 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요. 하지마 해서 욱해갖고 문제 생기느니 차라리 더 준비해서 제대로 시행해보는 게 훨씬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뭐냐? 결론적으로 병오년이 딱 시작되면요. 간목은요. 추진력이 강제적으로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은 화가 너무 강해서 날 끌고 간단 말이야. 기존에 이제 폭발력이 없었던 금수 중심의 간목들조차도 앞으로 나가는 기운인데 금수가 약한 간목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빨리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갈 때 넘어지지 않으려면 신발끈도 제대로 해야 되고 신발도 좋은 거 신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간목 일관들은 이제 방향 수정, 보완 이런 것들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게 병원연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좋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들어오는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다. 발현시키고자 하는 게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성이 있다. 라고 하면은 시도는 하되 거기에 욕심 부리지는 마시고 최대한 이제 피드백 받아가면서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사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을사년 기축월 을목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을목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운이 배경으로 주어지는지 이제 본다면은 을목에게 있어서 이게 비견이 또 화를 갖고 와서 야 함께 어깨동무하고 우리 성장해보자 이랬는데 내년에 이제 병원년이 오죠. 이 꽃도 을사만큼 이제 병호가 온다는 건 뭐예요? 엄청 화사하게 피겠다라는 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을목에게 있어서 내가 시도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성장하겠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사년은 을목에게 있어서 이게 비견이 와서 야 상관으로 우리 한번 앞으로 나아가 보자 막 이랬던 건데 자, 이 을목이 이제 어떠냐 했을 때 비견이 시도해보자라고 하죠. 이 결과는 재관이잖아요. 사주에서 결과는 재관이죠. 결국은 과정의 운만 들어왔기 때문에 을목에게 있어서 을사년은 이제 뭔가 시도하는 운이었다. 다양한 걸 시도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뭐 좋은 기회가 있었다인데 여기서 기축월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서 이 시도에 대한 변수가 있다가 됩니다. 당연히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을사로 나가야 되는 거를 기축이 머물고 저장하게 하는 그런 이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라고 본다면은 이제 을목 기준에선 작은 시도라든지 또는 식상 중심으로 가니까 관이 약해지죠. 그 말은 뭐냐면 나로부터 나가는 기운이 재관보다 강해짐으로 부업이 될 수도 있고 뭔가 또는 내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테스트를 위한 뭔가 프로젝트를 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사주 공부를 해왔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뭐 유튜브를 짧게 한번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한테 얘기해주면서 내가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 활동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테스트를 조금 받아보기에도 좋은 시기다라는 거고요. 이게 아마 을목 기준에서 기존에 좀 공부 준비를 했다라면요.
초반 반응은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병원연 자체는 지나친 설기로 인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운이 더 빠지죠. 이거는 뭐냐면 외부 변수가 있다. 외부 변수가 작용한다 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을목은 간목보다 훨씬 예민하고 민감하죠. 그렇기 때문에 간목일간보다 을목일간이 사람이나 환경 변화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을목일간이 기축월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게 좋냐? 큰 결단보다는 작게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작게 시작. 왜 작게 시작해요? 설기되고 힘 빠지고 할 거고 변수 생길 건데 크게 생각해서 일단 저지르면은 내가 바꿔야 되고 수정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작게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맞춰가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축거래는 작게 시작하고 조금씩 수정해보고 최대한 정보 수집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을 쓰란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정보 수집하고 비교해보고 검증해보고 테스트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연에 확 에너지 쏠렸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젓기 위해서 지금 뭘 해야 되냐?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내가 확실하게 확 치고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이제 뒤축월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요. 1월은 그래서 막 큰 이슈가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병원연에 확 끌려갈 거예요. 여러분 을사년이 여러분들이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서도 있겠지만 을사년 시간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내년도 확 갈 거예요. 저도 지금 벌써 을사년 마지막 운세를 하고 있다는 게 진짜 뭐 믿겨지지 않는데 그만큼 어느 순간 갑자기 병호월 같은 경우는 확 끌려갈 거란 말이죠. 예. 지금은 이게 더딘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그러니까 더디는 느낌이 있을 때 오래오래 준비하시면은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은 이제 을사년 기축월의 병화일간을 한번 볼게요. 자, 을사년 기축월의 병화일간 같은 경우는 어떤 운인지 보면은 병화라는 게 이 태양, 이 빛이라는 게 이 세상에 펼쳐지겠다. 세상 만물을 비추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병화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태양으로도 보는 거고 중심 에너지로도 보면서 에너지의 근원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열정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을사년이 왔었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화가 근으로, 뿌리로서도 작용하죠. 그래서 을사년은 이미 병화가 굉장히 힘을 가진 상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운이었는데 이 기축월이 왔다는 건 뭐냐면은 화가 식을 수 없죠. 왜냐면 내년에 병호월인데 화가 왜 식어? 이게 뭐 을사일주에 기축월이면 화가 강하다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건 월운이잖아요. 어떠한 사람의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축월이 왔다. 그리고 내년에 병원연으로 간다라는 건요. 지금 병화에게 있어서 굉장히 끓게 되는 그런 과정 안에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호가 확 가야 되는데 기축이 좀 막고 있죠. 자, 무슨 얘기인지 조금 얘기한다면은 자, 간단해요. 무토나 기토 차이를 보면은 무토는 막아내요. 화도 막아내니까 어때요? 그림자가 생기고 그늘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덕이 있으면 무토예요. 이제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지고 기토는 다 받아들이는 성질이죠. 그래서 화가 확 하고 뜨겁게 뭐 다 여기저기 막 불나듯이 이래야 되는데 지금 기축이라는 글자가 화를 흡수해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터지기 전에 이제 속에서 끓고 있는 거야. 기축이라는 땅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있다. 막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기축월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화가 막 끓고 있다라는 것은 그리고 병호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감정 기복 또 말실수 이런 거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병호년은 비거분이잖아요. 당연히 이걸로 인한 대인관계 그리고 을사년은 어떠한 관 안에서의 이제 집단의 싸움, 갈라짐이었다면은 그 병호년은 그 집단 안에서의 문제로 했죠.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사람과의 대인관계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비겁이라는 쟁가 놓으니까 일, 뭐 사람, 뭐 이런 거에 대한 충돌, 이런 것들이 기축월에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병화일간에게 있어서 이러한 기축월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한다면은 뭐 목일간이나 화일간이나 병원년 화가 엄청 강하게 오는데
그 화라는 기운을 억제해서 쓰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억제가 되는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 운이다. 뭐 이렇게도 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지금은 에너지를 쓰는 달이 아니다. 조절하는 달이다. 에너지를 지금 욱하고 지금 힘 빼지 마라. 지금 욱하면은 문제 된다. 오히려 지금 욱하면 말실수하고 대인관계부터 해서 다 문제되니 오히려 지금은 사과하고 조절하고 에너지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투라든지 말투 뭐 그리고 메시지 뭐 문자 대화 저희가 상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카톡 상담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오해가 생기더라고 예전에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카톡 말투 메시지 뭐 메시지로 쓸게요. 뭐 이런 거 또는 뭐 표현에 대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오비일학을 만들지 마라. 오얏 나무 밑에서 가끔 고쳐 쓰지 마시고 알겠죠? 지금 멘탈 관리 미리 해놔야 돼요. 지금 내가 조절 잘 해놔야 되고 지금 체력 관리 잘 해놔야 된다. 확 퍼질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나쁜 분위기를 조장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너무 지금 화가 강한 분들 당연히 걱정되고 그러지 않나요? 사주가 너무 이제 쏠리는 운으로 가는데 저는 목일간이 아니지만 목이 강했고 목이 강해지는 운들이 늘 이제 좀 힘든 것들이 좀 있었어요. 대충 큰 틀에서만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마지막 캄다운하고 마지막 뭔가를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지금 체력, 멘탈 관리, 이제 말투 조절, 오해 없게 하는 말투. 그러니까 평소에 막 욕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평소에. 그게 지금까지는 친구들도 개그였어. 친구가 뭐 욕하면서 해도 아, 우리는 친하니까 얘가 욕할 수 있지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겠죠. 어. 근데 이제는 내가 똑같이 말하는데 제이가 이제 듣기 싫은 거야 그게 상대방이. 그러니까 야 옛날엔 괜찮은데 너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그러면 여기서 네가 뭔데 하면서 갑자기 야씨 나 병원년이야 쟁제 쟁관 한번 할까 맞짱 한번 뜰까 뭐 야차룰로 할까 이게 아니고 기죽거리니까 참자. 어차피 병호에는 더 큰 싸움이 있을 수 있으니 지금 그래도 내 편을 하나라도 더 만들어 놓자. 이렇게 해서 잘 조절하시는 게 좋다. 기축월 자체는 뭔가 진행되려고 하는데 머무르게 하는 힘, 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다입니다. 어렵진 않죠? 어, 어, 자, 다음에 이제 을사년 기축월 정화일간을 한번 볼게요. 글씨를 좀 잘 써야겠다. 자, 정화일간에게 있어서 어떤지 한번 딱 본다면요. 정화라는 거 우리가 빛이 모인다. 이제 병화는 빛이 퍼진다. 이 세상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빛이 모이면은 열이 돼요. 그래서 병화가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비추고 태양이 또 이렇게 비추고 오버랩 되는 구간들이 생기면은 여기에 열성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간에 뭐 병화가 두 개 이상 있다라고 하면은 빛으로 보지 않고 열성으로 보죠. 이거는 뭐 고서에도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정화는 기본이 열성이에요. 빛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촛불로도 보죠. 정화를 촛불로도 이제 본다. 결국은 이제 정화라는 거는 촛불이니까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수련회 하거나 여러분들 촛불 시위 이런 거 해보면은 촛불이라는 것은요. 어쨌든 가까운 부분만을 비추게 돼 있잖아요. 태양은 너무 멀리서 봐. 쉽게 말해서 태양은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놓는 정도라면은 정화라는 불빛은 직접적으로 후레쉬를 직접 비춰야 되잖아요. 이제 막 경비하거나 이러면은 그런 건데 쉽게 말해서 훨씬 병화보다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막 그래요. 감정 표현도 훨씬 잘하고 인간관계 관계도 물론 병화들도 인간관계를 잘하지만 정화의 인간관계에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감정의 소용돌이 안에서도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더 미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병화들도 당연히 막 좋지만 정화가 좀 더 이제 미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을사년이 왔었다는 건 뭐냐면은 정화에게 있어서 어쨌든 목생화로 화력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생화는 우리가 습이고 함께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를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화에게 있어서 표현력과 소통력과
이제 감정의 조절 능력과 이런 것들이 좀 성장할 수 있는 운이었다. 이렇게 본다면은 이 목생화 자체가 되는 것처럼 되다가 기축에서 머무르게 되고 억누르게 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이 표현과 소통이 자꾸 잘 안 되니까 감정이 쌓인다가 되겠죠. 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냐면은 이제 병오년이 온다는 거는 어쨌든 겁재운이잖아요. 병오가 온다는 건. 내가 겁재가 내 뿌리를 갖고 오는 건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천간에 겁재가 온다는 건 쟁재와 쟁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일단 인간관계 그리고 협업 또는 누군가가 나 도와준다 뭐 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갑자기 이제 사람들하고 대화하게 되고 대화할 사람이 생기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늘어날 수도 있는데 소통이 기축에 의해서 억눌러지니까 이 소통으로 내가 뭔가 감정 전달한 거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겠죠. 섭섭함. 음. 이게 뭐 좋게 말해서 섭섭함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뭐냐면 오해예요. 음. 오해가 생긴다. 말로 인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말을 많이 하다가 생기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정화에게 있어서 병호가 엄청 뜨겁게 작용을 하고 쟁제쟁간으로 이제 치열하게 앞으로 이제 1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축월에 어떠한 것을 준비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표현은 해야지. 어떻게 안 하고 살겠어요. 하지만 그 표현을 오해 없게 정리를 잘 하자. 정리해서 말하는 노력들을 잘 하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은 정화가 열인데 병오가 왔다는 거는 열성이 더 증폭되죠. 난이라는 거는 난한 기운은 속도를 얘기하고 빠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욱하는 것도 가장 빠른 게 화가 강할수록 욱해요. 수가 강할수록 덜 욱하겠지. 숨겠지. 숨는 기운은 숨는 욱은 수가 강하겠지만 드러내는 욱은 화가 제일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노력하는 것이 좋냐?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은 감정을 바로 표현하지 않는 방법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연애하는데 누가 상대방이 조금 시비를 거네? 그러면은 알았어. 일단 진정하고 좀 이따 얘기하자. 이 노력을 좀 하셔라. 그게 쉽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병오년에는 어쨌든 겁재가 와서 이제 엄청 치열하게 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열하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열심히 한 만큼 얻을 것도 많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치열하다는 단어에 꽂혀갖고 뭐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 병오년에는 어쨌든 이제 인간관계 겁재가 운으로 천간에 온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관계의 변화가 커질 수 있다. 인간관계 정리, 조율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정화일간이 됐으면 뭐 좋겠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을사년 기축월 무토일간이에요. 자, 무토일간에게 있어서 무토가 뭐냐 보면은 무토는 큰 땅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무토는 언덕이 있어야 돼, 언덕이. 그리고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무토는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렇게 생긴 땅이죠, 그냥. 그래서 그늘이 생겨야 돼. 왜냐하면 무토는 화도 밀어내고 수도 밀어내는 글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늘이 지고 뭐 물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기토 같은 경우는 함께 가잖아요. 화도 흡수하고 이제 수도 흡수하고 이렇게 흙탕물이 된다 하죠. 뭐 기토타김이라고. 자, 그런 것처럼 이제 무토라는 글자는 딱 큰 산, 막 이런 거 중심, 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 목화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태. 나무가 막 무성하게 자라고 화가 엄청 강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토는 뭐예요? 화가 인성이잖아요. 병오년이 인성이잖아요. 인성은 버티는 힘이죠. 쉽게 말해서 무토에게 있어서 병오년이라는 거는 버텨야 되는 운이다가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기축월이 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무토에게 있어서 내가 버티기 전에 그래도 아직은 완급 조절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보는 건데 좀 더 이제 예시를 들어서 얘기한다 뭐냐면은 자, 이제 목생화가 왔다. 색깔이 알록달록한 나무들도 자라고 성장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변에서 야, 너 변화해라. 변화해야 된다. 이민년부터 연결되잖아요. 이민년의 재생관 운이죠. 그때부터 쭉 와서 야, 너 변화해라, 변화해라 이러고 있었다가 이제 방향 전환에 대한 압박이 생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제는 뭔가 움직여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이제 기축월이 왔다는 거는 뭔가 진행되는 쪽은 아니니까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안 움직이지? 땅에 왜 땅이 또 있지? 이런 거라서 움직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해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나? 이런 거예요. 만약에 그 관을 받아들여 갖고 유지해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관에 대한 이제 직급이라든지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대한 책임, 부담, 관리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비중이 커질 수 있는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기축월에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좋냐라고 했을 때 이제 큰 변화는 아니 좋지 않다. 크게 변하려고 하지 마라. 똑같아요. 을사년은 병으로 연결되는데 을사 자체가 변화를 얘기하고 이 변화 안에서의 내부 분열을 얘기하는 게 병호예요. 근데 아직은 을사고 여기서 병으로 전환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하지마, 바뀌지마 이거란 말이에요. 키워드 자체가. 그러니까 무토들은 뭐 해야 되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운을 내가 수용해서 뭔가 계속 해야 되나 막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 기축월은 기다려라. 일단 성급한 변화 확 바꾸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은 확 바꾸는 것에 대한 포커스가 준비를 어디 쪽으로 해야 되냐면은 생활 안정, 생활 안정.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욱해서 뭔가 하던 것들을 그만두거나, 내가, 새로운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당장 제가 하겠습니다. 보다는, 일단은 제가 지금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일단 먼저 하고 제가 조금만 있다가 그거를 이어서 해도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를 지금은 조금 유지해 가는 게 그래도 좋다. 왜냐면은 간단해요. 병오년은 과열이잖아요.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면 무토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게 반사를 시킨다고 해도 너무 뜨거운 기운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니까 도자기 굽듯이 막 구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한번 구워지면은 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 최대한 쉬었다가 지금부터 움직이면은 금방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병오년은 난습한 운이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고 빨리 힘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완급 조절해야 돼요. 이 기축월에. 그래서 무토는 토답게 누가 산 깎고 뭐 한다고 해서 크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생활 안정 기준으로 가는 것이 제일 좋다. 자, 기축월보다 2월에 취업이 좋나 그거는 큰 의미 없습니다. 그 한 달 차이에 취업운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1월 회사가 대기업이고 엄청 좋은 회사야. 대기업이라 더 좋은 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1월 회사는 엄청 좋은 회사고 2월은 구린 회사예요. 그럼 2월에 취업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죠. 그 한 달 차이를 갖고 운의 시기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한 달은 좋은 데 가시는 게 좋죠. 일단 두 개 다 합격해놓고 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한 달 가지고 막 그렇게 일희일비 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이제 을사년 기축월 기토일간인데 자, 기토는 우리가 아까 화도 받아들이고 수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인다고 했죠. 결국은 이 기토라는 것은 중재자예요. 음. 무토는 토지만 중재자는 아니에요. 무토는 자기가 좋아하는 쪽 아무나 못 오게 해요. 그 산에. 마음 먹은 자만 산에 오게 하고 그 산에 온 자들만 이뻐하기 때문에 무토는 모두에게 공평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러면 또 무토일간이 저 모두에게 공평한 대로 할 수 있겠지만 기토가 더 모두에게 공평할 수 있어요. 물론 무토도 굉장히 수용이지 다 중용이고 수용이니까 무토나 기토나 다 받아들이는 태도는 맞는데 기토는 다 받아들인다고요. 무토는 그래도 내 생각이 어느 정도 기준이 있고 그 기준 안에서 받아들이는 선이 그래도 허들이 좀 있다. 이런 거고. 자, 그래서 기토는 무토보다도 더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중간 관리자 이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목화가 강해진다는 것은 기토가 받아들여야 되고 키워야 되는 뭐 곡식이 많고 나무가 많고 꽃이 많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토라는 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을사년이 뭔가 병으로 딱 가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기축월이 왔다. 이거를 비견으로 보지 말라고요. 이 을목이라는 을사가 나한테 오는데 그 을사를 머무르게 하는 기운으로서 이제
기토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을목 편관으로 뭔가 해오던 것들이 이게 더 빨라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기축이 그걸 발목을 좀 잡고 있어요. 을사는 막 뱀이 꼬리를 미친 듯이 치면서 나한테 다가오는데 그래도 그 기축이라는 게 좀 진흙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조금 이제 속도를 막 이제 헤엄치는 저 을사라는 뱀의 속도를 조금 제어해주고 있다. 뭐 이렇게 보면 조금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토라는 것은 결국은 중재자, 관리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럼 그런 상황에서 이 평관에서 병오라는 뜨거운 기운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결국은 말라서 촉촉한 땅이 가뭄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응? 그쵸? 얼마나 기빨린다는 얘기예요. 그 말인 즉슨 이제 병오년은 이제 그 기토에게 있어서 인성이라는 건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인성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귀인을 만날 수 있다. 인복이 있다. 나를 생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직업이 있다는 그냥 친구잖아요. 나한테 도와주고 생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나한테 먹을 걸 주는 게 아니고 옆에 서 있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성이라는 건 나한테 먹을 걸 주니까 나를 생해주고 이제 인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한 기준에서의 인복이 너무 과하게 들어와서 내가 가뭄이 될 수도 있지만 또는 적당히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땅이 될 수도 있죠. 옛날에도 우리나라인지 어딘지 보면은 이제 곡식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땅에서 막 뭐 불 태우잖아요. 그래갖고 제로 영양분 주고 그래갖고 이제 뭐 이모작하고 삼모작하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화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사람도 있을 거다라는 건데 자 여기서 어쨌든 이제 사람 문제라고 했죠 병원연이. 그래서 이제 기축월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했을 때 조직 내 갈등. 왜냐면 평간 운이 을사년이니까 조직 내 갈등. 그거를 중재해야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남의 것도 떠날 수도 있지. 떠안다. 남의 것을. 내가 왜 해야 되지?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뭐 드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생길 수 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 자, 그럼 기토는 어쨌든 중재자고 막 뭔가 이제 해결하려고 할 건데, 그럼 기축월에서는 뭘 해야 되냐? 지금은 잠깐 멈춰야 된다 했잖아요.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 말자. 원래 기토들은 막 늘 해결하려고 막 이래저래 친구들 한 자리에 모아갖고 이제 야 얘는 이렇대 이렇대 야 오해가 있는 거야 막 하겠지만 그거를 기축월에는 하지 말자. 왜냐면은 이게 확 지나갈 수 있는 운이면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갈 수 있는 운인데 기축월이 머무르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재가 잘 안 될 건데 백수라서 조직이 없어요? 아니, 친구 관계든 가족 관계 사이에서든지 내가 어쨌든 중간에 끼는 상황이 생긴다면은 그거를 굳이 지금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왜? 해결이 안 될 거니까. 사소한 건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은 해결하는 게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일이 진행이 되기 힘들 거니까. 그럼 지금 뭐 해야 되냐면은 오히려 병오년에 이제 화가 너무 쨍쨍해서 가뭄이 되지 않게 과부하가 오지 않게 선긋기, 선긋기 이런 거를 좀 노력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냥 모두에게 선긋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병오년이 오기 때문에 좀 선긋는 거를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병오라는 화가 인성으로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내가 말라버린다니까요. 내가 이것저것 중재 역할 다 하다가 기빨려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얘네랑 함께 가다가 내가 진짜 가뭄 쩍쩍 갈라질 수 있겠다. 아무도 안 만나야겠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내가 가뭄이 돼서 쩍쩍 갈라지지 않을 정도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조금 멀리하고 지금 1, 2년 정도는 좀 멀리하고 나중에 조금 이제 다시 만나고요. 억지로 이제 중재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병원은 이제 중반에 좀 많이 힘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축월은 이제 준비하는 운이에요. 아까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자, 을사년, 기축월, 경금. 자, 경금이란 건 뭐냐면은 규율, 구조, 뭐 칼 같은 정리하고 숙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기운이 되죠. 자, 을사년은 어쨌든 목생화로 뭐 뱀이 됐든 두더지 게임이 됐든 미친 듯이 잡초가 됐든 뭐든 근근목을 해야 돼서 경금에게 있어서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시간이었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병오년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이제 화가 강해지죠. 뭔가 내가 잘 정리해오던 것들이 이제 내가 화에 의해서 뭔가 만들어지고 재련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는 건데, 결국은 여기서 아직은 병오년이 오지 않았고 을사년이라는 거에서 병으로 가는 그런 과정인데, 여기서 기축은 약간 머무르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을사년이 답답할 수 있지. 해야 될 거, 쳐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두더지 게임을 하는데 500원 넣고 하는데 365일 1년 내내 안 끝나니까 두더지 금극목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기 치면은 여기 튀어 올라오고 계속 두더지 게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기축월에 좀 쉬고 싶은데 아직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튀어 오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기축월쯤 됐으면은 이제 두더지가 어떻게 올라가는구나, 패턴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익힐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결국은 이제 병오년 자체가 관이죠. 외부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운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는 운이 아니에요. 병오년은 경금에게 있어서 외부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끌려가는 그런 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끌려가기 전에 뭘 해야 돼요? 양말이라도 미리 신어놓고 바지춤이라도 제대로 해놓고 해야지 끌려가도 좀 멋있게 끌려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비도 안 하고 신발 벗고 손가락으로 발가락 이렇게 막 이제 긁고 있다가 누가 갑자기 끌고 가면 신발도 하나 못 신은 상태로 막 하고 막 끌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오년 관운, 외부에서 주어지는 운이지 내가 만들어내는 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지는 운을 잘 쓰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지금 기축월에 점검해라, 정리해라,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끌려가도 좀 멋있게 끌려갈 수 있게, 관운에 멋있게 끌려갈 수 있게 미리 잘 해라. 이 말은 뭐냐면은 늘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뭐 늘 꾸미고 다니고 발도 깨끗이 씻고 막 그러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건 진짜 씻고 안 씻고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자, 이 발생 가능한 게 어떤 일이 있겠냐라는 예시를 좀 들어본다면은, 간단히 내가 큰 포부를 갖고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럼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년에 관운이 온다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계획 수정이 되고 막 계속 뭔가 변동성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고 관운이 이제 오고 있다. 그 안에서 내가 을사에 뭔가를 바꾸고 싶어. 오는 관운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 이런 문제점이 보이고 발견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방식이 맞나?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직은 그래도 병오년이 아니고 을사년이니까 뭔가 틀을 바꾸고 싶은 운이라고요. 병오년 가면 틀을 바꾸는 운이 아니잖아. 그냥 관운이니까 주어지는 대로 쓰세요. 막 이런 거고요. 다르죠. 아직 병오년 아니에요. 아직은 을사년이니까 계속 뭔가 바꾸고 싶은데 기축월은 안 바뀐다고요. 아직은 머물러야 되는 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고 해봐야 나만 속 터지고 하니까 다시 계획 짜고 준비하고 병오년의 혼란을 대비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러자. 자, 여러분, 정리라고 하면 무조건 다 끊어낸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끊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순환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안 입는 옷은 버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이 버리고 옷이 너무 없어야 쇼핑이라도 하고 싶고 쇼핑을 하게 되지. 안 입는 옷 너무 많으면은 뭐 쇼핑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안 입는 옷이 너무 많으면요 쇼핑하기도 부담스러워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먹은 게 있는데 밖으로 배출이 안 돼. 먹은 게 너무 많아. 머물러 있어. 그럼 새로 또 먹는 게 부담스럽단 말이야. 그것처럼 늘 순환을 잘 시켜줘야 돼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음. 수일간은 눈 빠져요. 그래도 수일간만큼 인내심 좋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자, 다음에 이제 을사년 기축월에 신금일간을 볼 건데, 자, 신금은 어떤 글자냐라고 했을 때, 신금이란 것은 예리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굉장히 정교한 칼 막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을사년은 그런 상태에서 신금에게 있어서 뭐냐? 경금은 그냥 큰 칼, 뭐 큰 돌멩이 이러니까 을사년에 올라오는 걸 그냥 막 다 근두목 해야 돼. 근데 신금은 딱 예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을사년이라는 이제 뭐 갈대가 있어, 풀이 있어. 그러면 신금 어떻게 해요? 딱 가서 촥딱 한번 딱 하면은 갑자기 탁 뒤에서 뭐야 이 을목이라는 애가 이렇게 촥 이렇게 이제 잘려서 나가는 그런 얼마나 정교하고 분석하고 예리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금이라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신금에게 있어서 지금 기축월은 어떠한 거냐? 을사에서 병으로 가는 재에서 관으로 이동하는 그 외부 운이 주어진 상태에서 굉장히 정교하게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뭔가가 하려고 해도 막 딱히 뭔가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다. 기축월이니까. 그렇죠. 뭔가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진행은 안 되는 게 기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리하게 또 한번 칼집에서 타락 하는 것은 이 신금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잘린 게 없네. 허전하네. 허무하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를 경금과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제 병오년에 이제 병신 합까지도 주어져서 신금 같은 경우는 병오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 내가 외부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연애운이든 결혼운이든 취직운이든 굉장히 좋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지칠 대로 지친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운으로도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데 이제 없던 게 너무 갖고 싶었던 게 와서 좋을 수도 있고 또는 너무 과중한데도 떼내볼 수 없어서 합으로 묶여 있어 갖고 힘들 수도 있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각자에게 있어서 관에 대한 무게를 잘 생각해 보시고 병오년에는 그 관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거다. 그러니까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분배를 잘하라는 얘기예요. 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만큼의 무게, 이런 것들. 결국은 좋게 뭐 그냥 멋있게 표현하자면은 판단의 무게. 음. 판단의 무게가 굉장히 강해질 거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음과 합으로 작용하는데 그 합이 하필 열성을 갖고 있죠. 내가 너무 좋아하는 태양이다 하고 안 왔는데 그 태양이 너무 열받아 있는 상태가 병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듯이 얘가 혹시 뜨거운 녀석은 아니었을까 이런 걸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좀 시뮬레이션도 이제 돌려보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하면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를 잡을 때 경우의 수를 판단하듯이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게 기축이다. 지금 당장 뭔가 하려고 해봐야 뭔가 진행은 결과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돼서 힘 빠질 수 있을 거니 이 기준 그 힘의 무게 기준 자체를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좀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보고 테스트를 해본다거니 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을사년 기축월 임수일간을 볼게요. 자, 임수라는 글자는 우리가 뭐 큰 물이다, 걸러지지 않은, 필터링 되지 않은 그런 물을 얘기하기도 하죠. 그리고 임수는 흐르는 물을 얘기해요. 고여 있으면 썩기 때문에 흐르는 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냥 나는 그냥 흘러가되, 그리고 수라는 것은 음이잖아요. 숨어 있는 거죠. 그 관찰자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막 이제 모임을 하거나 하면은 수들은 좀 조용히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임수들은 좀 기본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물론 이제 조금 덜 친해지는 속도가 늦은 것도 있겠지만 자, 어쨌든 여기서 병오년이 오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임수가 점점 증발할 수 있는 증발 압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증발 압박. 자, 그러면은 을사에서 병호로 간다는 건 더 뜨거워져서 증발할 수도 있다인 건데 여기서 기축월이 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은 증발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증발하기 직전에 저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어떠한 상황인지 움직이지 말고 지켜봐야 된다. 이제 을사년이 상관생제죠. 나도 모르게 뭔가를 해야 되는 운이고 병오년은 재성운이니까 안 할 수 없고 내가 극하면서 살아야 되는 운이란 말이야. 그거를 지금은 간보는 시기예요. 지금부터 하면은 병오년은 난습하니까 이슈들이 상반기에 대체적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을사년도 당연히 난하니까 상반기에 있고. 자, 그럼 그 상반기에 이제 이슈들을 우리가 너무 빨리 훅
하면은 나는 증발된단 말이야. 병원연이 끝나기 전에 나는 와 날아간다 하고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늦게 이제 증발돼야지 내가 그래도 살아남아서 이제 뒤에 오는 운들을 맞이하면서 다시 수가 강해지고 왕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축월은 아직은 조금 간을 봐라라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이 병오라는 재성운이 온다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가 시끄러운 거야, 밖에가. 여러분들 식당에서 룸에서 밥 먹는데 밖에가 너무 시끄러워 어때요? 문을 열어보겠지. 문을 열고 뭐 조용히 하세요. 뭐 하든 내가 나가든 그 가게를 나가든 또는 조거먼을 불러서 좀 조용히 좀 시키지 하든 내가 직접 거기 가서 같이 싸우든 뭔가 할 거 아니야. 내가 직접 움직여서 생기는 결과가 재성이란 말이에요. 이 말인즉슨 이제 기축월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 외부 충돌이 있을 수 있고 경쟁이 있고 소란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내가 그거 중재하거나 해결하면서 내가 기빨려가지고 증발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직접 개입하면 손해 보기 굉장히 쉬운 운이에요. 하지만 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쟤네들이 왜 싸우지? 이걸 딱 보면서 쟤는 사주에 뭐가 발달됐구나, 뭐가 발달됐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다가 쟤는 재성이 발달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식상이 더 발달된 것 같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파악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축월에는 좀 관망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성급하게 움직이면은 나는 증발한다. 관망하고 분석하고 쭉 지켜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해요. 감정적으로 수나 화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면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증발하지. 힘듭니다. 그래서 병오년 어떤 분석이냐? 병오년의 큰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를 공부하세요. 그래야 내가 증발되지 않아요. 물론 이런 분들이 있겠지. 아니, 선생님, 제가 금수가 굉장히 강해갖고, 저는 좀 증발돼야 돼요. 그런 분들은 병원연에 큰 이슈 없어요. 왜냐면 내가 뭐 바닷물인데, 바닷물에 뭐 세숫대 정도 증발해봐야 티도 안 난단 말이에요. 세숫대가 뭐야? 한강물만큼 증발해도 바다에선 티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임수 하나만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참고만 하셔라 라는 거고, 내가 수가 강하면 지금부터 그냥 여기저기 다 하면서 다녀있는 게 오히려 좋아요. 근데 이제 수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고 할수록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임수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중간이라고 해도 병오는 화가 몰빵으로 오니까 화가 너무, 그러니까 수가 너무 강한 것도 아니고 너무 약한 것도 아닌 중간이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된다고. 화가 너무 강하면 지금부터 그냥 증발되든 말든 그냥 막 하면 되고, 화가 약하면 약할수록 더 조심하면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은 병오년을 공부하셔야 된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재성이 강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겠지만, 재성이 강하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치워야 될 똥이 많다예요. 그래서 실제로 재성 강한 분들 있으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재성이 강하다는 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어. 그럼 가족이 갑자기 아파서 돈을 막 해줘야 돼. 내가 뭐 했어? 주변으로 다 나가. 내가 뭐 하면 주변 다 챙겨야 돼. 주변 사람들 그 오지랖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재성 강한 사람들 특징인데, 그래서 이제 임수액이 있어서 내년 병원연이 재성이 강해진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내년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되는, 치워야 되는 똥들이 많다라는 건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나만 생각하면 내년에 뭐가 있겠어? 난 순데. 이럴 수 있겠지만 내년에 재성이 강하게 들어온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생각한 거 아니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고 내가 벗어날 수 없고 챙겨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음. 자, 그렇기 때문에 병원형 공부를 잘 하실수록 손해가 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봐봐, 이렇게 딱 예시 드니까 채팅 막 올라오죠. 예랑이가 예비 신랑 얘기하는 건가요? 제다 예비 신랑 돈 다 벌어서 주변으로 나가죠. 근데 재밌는 게 주변으로 안 나가려고 쥐고 있어도 나가. 어떻게든 나가요. 참 그래. 그러니까 무죄였던 사람이 갑자기 내년에 재성 강하게 온다. 재성이 약하게 오는 건 큰 문제 없는데 이렇게 병으로 강하게 온다라고 한다는 것은 조심하셔야죠. 알겠죠?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앉아 있으면 제가 똥을 싸겠구나 해서 저것만 치워야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거 치우러 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똥을 다 막 싸. 야, 이거 치우고 저거 치우고 이것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치워야 될 게 많은 거야. 막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연에 에너지 채워놓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고, 아, 내 주변에 지금 똥 마려운 사람 누구 있나? 이런 거 잘 보면서, 똥이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아무튼, 예의를 이렇게 하면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제가 재성이 강하니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성이 강하면은 주변에 진짜, 치워야 될 게 많아요. 내가 챙겨야 될 것도 많고, 여기저기 뭐, 흘려가는 것도 있고 남한테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막 이래저래 되고 막 그래요. 적금 타도 남이 다 빌려달라고 하지. 가족들이 빌려달라 하고 막 그러지. 그래서 아무튼 내가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많이 생길 거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 조금이라도 대응하셔라는 건데 단순 인간관계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 집 문이 좀 고장 나 있네. 그럼 기축거래 고치시고 도어락이 문제가 있네. 고치시고 의자가 문제가 있네. 고치시고 기축거래 예상 가능한 이슈 될 수 있는 문제 될 수 있는 거를 다 정리해놔야 병원연에 가서 이제 내가 번아웃 되지 않는다. 재성은 강한 자의 격한 공감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개수 일간들이 어? 인내심이 제일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수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자, 개수분들 스스로, 아, 맞아. 내가 이제 인내심이 참 좋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물론 다른 일간들도 당연히 좋죠. 자, 개수라는 건 우리가 빗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임수를 바다라고 하고, 자, 임수를 바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못 먹으니까. 자, 개수를 빗물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관법이에요. 옛날에는 빗물을 먹었으니까. 물론 이제 이 비구름에서 이제 매연이 없는 상태에서는 마셔도 되겠지만 떨어지면서 뭐 황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나쁜 거 다 섞여갖고 내린 물이니까 우리가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수를 빗물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식 표현이다. 굉장히 올드한 표현이다. 이렇게 좀 아셨으면 좋겠고, 개수는 당장이라도 마실 수 있는 다 걸러진 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개수 같은 경우는 뭐 임수보다 훨씬 뭐 친환경적이다, 깨끗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개수는 습성 자체가 어떠냐면은 나는 나무한테 뭐 숨어 있죠. 숨바꼭질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무 밖으로 나가서 막 코알라처럼 막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나 여기 있어요. 나 물이에요. 이게 아니고 그 나무 안에 딱 숨어갖고 내가 너네 잘 자라게 해줄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개수는 내면적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죠? 그 정신적 에너지도 굉장히 강합니다. 자,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해수와 자수를 보면은 십성에서는 해수가 양이고 자수가 음이지만 오행에서는요 해수가 음이고 자수가 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신기한 게 화 없는 해월의 수들 같은 경우는 조금 소심하고 소극적이고 원만한 대인관계가 원만하진 않다면은 오히려 자월의 개수에 화가 없어. 이러면은 되게 리액션도 좋고 밝음을 느껴본 적 있지 않아요? 그래서 수는 수지만 자수나 개수들이 오히려 리액션이나 사람 관계나 이게 양적인 에너지가 훨씬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개수라는 것은 이제 양적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을사년에도 임수보다도 훨씬 이제 그 을사라는 목생화의 기운을 빨리 써요. 임수보다. 그러면은 내가 빠르게 식상생지로 뭔가 에너지가 나가서 빠르게 내 체력이 고갈되고 소모되고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해보고 싶은 기운이 훨씬 이제 임수보다 강할 수 있는 게 이제 개수라는 건데 그게 병오년이 온다는 건 뭐예요? 더 강해져요. 그쵸? 을사년도 나도 모르게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일 저지르고 뭐 확장하고 막 하는데 병오년은 내가 더 하고 싶어. 왜? 기둥으로 재성이 오니까. 그 말인즉슨 이제 병호가 오기 직전인 이 기축월은 뭐예요? 완충 역할이죠. 여기서 내가 을사년에 확 나가고 싶은 거 더 하고 싶은 거를 좀 워하고 참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일 벌리고 뭐 사무실을 있는 사람들 사무실을 확장한다거나 지금 하면은 후회할 사람들이 물론 사주마다 달라요. 사주의 정도 차는 당연히 봐야 돼요. 수가 너무 강해. 해야지 지금 당장. 근데 그게 아니고 개수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어때요? 이 목이 을사에서 병으로 가는 나무가 확 커지니까 내가 숨어 있었는데
내가 숨어있던 나무가 갑자기 확 성장하고 화에 설기당하니까 나조차도 에너지가 같이 확 휩쓸려서 어딘가에 가야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완충 구간을 잘 이제 이용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사를 예를 든다면은, 뭐 지금 당장 계약 기간이 끝났고 가야 되면은 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이사를 가는 건 좋은데, 내가 지금 어차피 이사 갈 거, 무리해서 엄청 크게 확장해서 가려는 이사는 지금은 조금 아니지 않냐? 뭐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그 또한 사주마다 달라요. 이거는 개수 하나만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개수인데 수가 너무 강하면은 뭐 지금 당장 뭐 가도 상관없겠지. 그게 아니고 개수라는 글자가 중립적인 에너지다. 너무 약하지도 않고 너무 세지도 않고 그런 상태라면은 어쨌든 내년에 임수와 마찬가지로 제가 기둥으로 온다는 거는 내가 예측한 변수가 너무나도 있다. 똥 얘기 뭐 똑같이 봐도 돼요. 임수 거 참고하셔도 상관없고. 음. 하지만 임수는 외부적으로 흐르는 물이지만 개수는 내부에 숨어 있는 문이죠. 그 말인즉슨 임수와 개수의 큰 차이가 뭐겠냐라고 봤을 때 그래도 개수는 외부 사건은 적다. 외부. 임수는 지켜보면서 쟤네들이 싼 똥을 치워야 되는데 개수는 지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쟤네들이 싼 똥을 치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의 똥만 치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부 사건 중심으로 이제 형성된다. 그래서 더 가까운 사람, 그리고 더 가까운 내면, 더 내가 생각해왔던 그런 것들, 외부에서 벌어지는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의 기본적인 피로감, 내면의 피로감이 될 수도 있고요. 내면의 멘탈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뭐 많아지고, 에너지도 조금 저하되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임수는 쟤네가 힘든 건데, 개수는 내가 힘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간단히 음양의 차이를 한번 본다면은 우리가 음과 양이 있어요. 이게 남자, 여자로도 볼 수 있을 건데 이 음양이라는 거를 본다면 음양에서 이걸 한번 보세요. 아 잠깐 목이 아파갖고. 자, 우리가 사주를 볼 때 음양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이제 뭐 남자 여자로도 볼 수 있겠죠. 사람들이 제가 이제 사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요. 남녀의 사주를 동일한 사주를 동일하게 보는 경향들이 상당히 많은데 음양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쉽게 말해서 여자는 에너지가 안으로 와요. 양이란 남자는 에너지가 밖으로 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신상관을 예를 들어 봅시다. 식신상관이란 에너지는 밖으로 나가는 기운을 얘기해요. 그죠? 밖으로 나가는 기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남자가 식상이 발달돼 있으면은 내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에너지가 나간다. 그래서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연애를 한다 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뭐 금수다자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이제 식상이 좀 발달돼 있어야 되죠. 자, 이거는 남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나랑 내가 고백을 했고 사귀기로 했어. 아직은 그래도 그 고백한 거랑 고백 전과 고백하고 나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야, 우리 사귀자 했는데, 그래, 사귀자 그 찰나 만에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껍데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만남을 지속하고 가까워져서 내가 너무 이 사람이 편해진 그 순간, 이 안쪽에 상대방이 들어온 순간, 이때부터 식상은 내가 연애할 때만큼 그런 에너지가 없어요. 하지만 이 식상은 바깥을 지속적으로 향하고 있어요. 밖에서 늘 나에게 연애 초반에 했던 것처럼 밖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죠. 자, 여자 사주의 식상이 강하다는 건 뭐냐면은 내 사람이 여기 여자라고 보는 거고, 자, 남자가 내 사람이 됐을 때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에너지가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게 여자예요. 알겠죠? 물론 재관, 인성, 비겁도 마찬가지예요. 음양의 차이는 이런 거다. 알겠죠? 그래서 내 사람, 이제 육아라는 것도 보면은 남자가 식상이 강하다고 해서 내가 자식한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물론 자식이 관이라고도 하잖아요. 관성이면 뭐 할 거야? 관이니까 더 외부에 있죠. 남자가 식상이 강하다고 해서 부성애가 뛰어난 그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식상이 강하면은 내 가족, 내 자식 장난 아니죠.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거요. 여자가 식상이 강하면은
극단적으로 이런 분들도 있어. 막 이혼숙녀 캠프에도 나오는데 막 내가 일도 남편 일도 안 해. 근데 일하면서 뭐 해요? 막 돈도 벌어와. 요리도 해. 애도 키워. 시부모도 막 이렇게 케어해야 돼. 다 한단 말이야. 내 사람이니까. 근데 남자의 식상들은 어때요? 내 사람이 아닐 때, 와, 우리 부모까지 챙기고, 우리 형제까지 챙기고, 막 매형 짱이에요 소리 듣고 막 잘해. 내 사람이 되게 가까워질수록 그 에너지가 내부를 향하지 않아요. 재성도 마찬가지고, 관도 마찬가지고, 인성도 마찬가지고, 비겁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야. 이거를 구분한 상태에서 우리가 음양을 판단해야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좀 더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데리고 지하철을 탔어. 근데 그 자녀가 지하철에서 좀 뭐 시끄럽게 와 뭐 칙칙폭폭 신기해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시끄러운 아이가 시끄러울 때 남자들은 주변 승객을 본다고요. 양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 그래 애들한테? 야, 여기 조용해야지. 여기는 남들이 이제 조용해야 돼. 이렇게 하는데 이 타겟이 내 자녀보다는 외부에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타겟이 내 내부에 있으니까 내 자식 안에서 시끄러운 것도 어떻게 돼요? 조용해야지 라고는 똑같이 얘기할 수 있지만 타겟 자체가 내 애를 생각해서 하는 거야. 주변 사람한테 피해 줄까 봐 라기보다는 내 아이가 제대로 된 사회성을 배우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거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사회성보다는 이제 주변 사람한테 피해될까 봐. 내 자식이 남한테 손가락질 받을까 봐. 막 그런 중심의 이제 이 음양의 차이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것도 당연히 일간별 운세 볼 때도 여러분들이 남자나 여자에 따라서 당연히 그걸 고민해서 봐야 되는 거고 임수와 개수가 좀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개수 같은 경우도 임수보다는 훨씬 내면의 글자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내면 글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개수들은 기축월에 쉬어요.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쉬세요. 이 쉬세요는 그냥 잠이나 자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게 아니고요. 에너지를 비축해 주세요. 왜냐? 이 에너지는 진짜 임수의 힘듦은 체력적인 번아웃이라면 개수의 힘듦은 내면적인 정신적인 번아웃일 수 있어요. 때로는 체력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부분이 훨씬 힘들 때도 있잖아요.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 식신격을 얘기한 건 아니고 식신을 예시로 들었을 뿐입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꼭 사주 보러 오면 남자 사주, 여자 사주 똑같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특히 사주는 대체적으로 예전에 양반들이 보던 거라 남자 중심으로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와서 자기 사주를 얘기할 때는 이제 음으로 보지 않고 자기가 남자로 빙의해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예시로서 방금 그런 부연 설명을 한 것뿐이에요. 자, 아무튼 이제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멘탈, 제가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그만큼 병원은 내가 이제 힘이 그럴 수 있으니까. 결국은 내 사주의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기운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멘탈의 무너짐으로부터 조금 벗어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반대로 이제 개수인데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진짜 강한 번아웃이 올 수도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개수가 약해요. 대운도 막 화대운이고 막 그래.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 친구야, 한강물이 아직 차갑네 이러면은 그냥 웃으면서 반응하지 마시고 빨리 택시 타고 가서 뭐야 무슨 일인데 하면서 맥주라도 한 잔 사주시고 그만큼 멘탈을 조절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